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에 관한 수사가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씨와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 암만 포렌식 해봤자 내 음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근데 나중에 본인의 아들이 명태균 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게 발견이 되니까 그 아들이 명태균을 달래기 위해서 효도 차원에서 한 것이다. 본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명태균 측에 홍준표 본인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왔는데요. 이 보도가요, 홍준표 시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또 수사가 진척될수록 점점 곤경에 핀치에 몰리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MBC에서도 그 기사가 나왔고요. 경향신문에서도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복당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에 복당을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2020년 4월 15일에 이제 21대 총선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인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영남의 거물급 정치인이기 때문에 영남의 제일 험지인 이 양산에 가서 붙었으면 좋겠다. 양산에 가서 붙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거부를 하고요. 탈당을 하고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2021년,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이 있는 해인데 2021년에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해야지만 대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시장 뭐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여러 차례 해봤고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다 해봤고 마지막 남은 꿈이 있다면 이제 대통령.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럼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최종적인 목적지는 종착지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당 문제가 단순히 친정에서 나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평생의 꿈인 대통령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겁니다. 그런데 그 복당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이고요.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도 잘 얘기해 줬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 당선된 이준석 대표에게도 잘 얘기해 줘서 홍준표의 복당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명태균 씨의 주장이었고, 홍준표 시장 거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암만 궁하다 할지라도 그런 정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했겠느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경향신문에 나온 거 보면요. 이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이요. 2021년 5월 10일에 복당 선언을 합니다. 2021년 5월 10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들, 지지자들의 요구 또 국민의힘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복당하려 한다. 복당선언 기자회견을 갔는데 사실 저 사진 다시 좀 보여주세요. 저게 그 복당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이틀 전에 한 여론조사, 본인의 복당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홍준표 당시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 TV에 올린 그거를 캡처한 건데요. 근데 5월 8일에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선 47%가 홍준표의 복당에 찬성을 하고
35%는 반대를 한다. 근데 국민의힘 당원으로 한정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찬성이 65%고 반대가 27%다. 그러니까 5월 8일에 저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저 여론조사에 힘입어서 이틀 후인 5월 10일 국회에서 복당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데 저 여론조사가 누구에 의해서 실시된 여론조사인가? 보통 그 언론사와 어떤 그 연구소 뭐 이런 데 끼고 하는데 저게 미래한국연구소 여기가 사실상 명태균 씨가 주인 역할을 했다. 이게 다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PNR은 명태균 씨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등장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그러니까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가 PNR에 의뢰해서 한 조사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인 홍카콜라에 저렇게 올렸어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나는 이제까지 명태균에게 직접 이 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의뢰한 적이 없으니 그 결과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했는데 근데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저걸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홍준표 시장이 여론조사 업계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한 사람입니다. 한국갤럽하고는 아주 척지고 있고요. 정치생활 오래 하다 보면 여론조사 어디가 어떻게 하고 뭐 성향이 어떻고 뭐 친보수인지 친민주당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는데 이게 미래한국연구소가 PNR에 의뢰해서 한 결과다. 이거를 홍준표 당시 의원이 모르고 저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을 리는 만무하다. 만무하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 여론조사가 발표되던 날, 그러니까 2021년 5월 8일입니다. 홍준표 당시 의원의 아들 친구 최용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장남의 친구 최용휘라는 사람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고 자신의 지인인 박모 씨의 명의로 명태균 밑에서 일하던 강혜경 씨에게 저 복당 여론조사 비용으로 450만 원을 입금한 게 계좌 이체한 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들의 친구 홍준표 본인도 자신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인정하는 최용희가 지인의 이름으로 강혜경 씨,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저 복당 관련 여론조사 비용 450만 원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홍준표 시장은 저 좋은 조사 결과를 가지고 기자회견도 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특히 당원들 사이에서는 2배 이상으로 내가 복당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건데 이게 이제까지 홍준표 시장의 해명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명태균 씨 와이프가요. 명태균 씨 부인이 3월 3일에 이번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본인의 SNS에 저거를 그대로 올렸어요. 홍카콜라 유튜브 영상 캡처본을 그대로 올리면서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 시장 아들내미가 허구한 날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랑 생일, 그러니까 명태균 씨 생일 밤 12시 땡 하고 이제 생일날이 되니까 땡 하자마자 생일 축하 문자를 제일 먼저 보내온 사람이 홍 시장 아들내미다 하면서 저 유튜브 채널 제목이 홍카콜라인데 홍카콜은 누가 지어줬지? 마치
홍카콜라 유튜브 채널 이름도 명태균 씨 측에서 지어준 것처럼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거야 또 이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요. 근데 정작 심각한 것은요. 저 복당 여론조사 비용 450만 원을 명태균 씨 측에 입금해 준 그 사람, 박모 씨라는 사람, 그 박모 씨가요. 뉴스타파가 파헤친 바에 의하면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이 된 직후에 대구시장이 된 직후에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 지금 저 복당 여론조사비 450만 원을 내준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홍준표가 대구시장 되고 나서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 박땡땡, 이 박모 씨가요, 명태균 씨 측에 홍준표 관련 여론조사비를 보낸 게 그 복당 여론조사 450만 원 한 번이 아닙니다. 무려 12번이나 했어요. 12번.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복당 관련 여론조사 2021년 5월 8일 입금은행 경남은행 나오고 그 다음에 5월 14일 날도 있고 또 2021년 10월 20일 2021년 10월이라 하면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되던 때입니다. 진행되던 때이고요. 또 2022년 들어와서는 홍준표 당시 의원이 이제 의원 재미없으니까 대구시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을 노리고 있던 때인데 2022년에도 저 1월부터 1월에 3번, 2월에 1번, 3월에 3번, 4월에 2번, 뭐 이렇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저거는 이제 대구시장 도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그 박땡땡 씨가 명태균 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으로 보낸 게 총 12회고요. 총 액수는 4,370만 원입니다. 4,370만 원을 총 12차례에 걸쳐서 송금을 했다. 송금을 했다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6월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이 되고 임기가 시작된 거는 그 다음 달인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인데 홍준표 시장이 취임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나서요. 새로운 대구시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뽑는데 그때 이것도 이제 확인되는 표가 있죠. 대구광역시 지방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공고 7월 12일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임용 분야 보면 서울본부 대외협력 그러니까 이 박땡땡 씨가 4,370만 원을 보낸 박땡땡 씨가 서울본부 대외협력 저쪽에 지원을 해서요. 위에 지방행정주사 합격자가 3명이 있고 밑에 지방행정주사부 1명이 있는데 저 4명 중에 1명이 박땡땡 씨라는 거죠. 저 4명 중에 1명이 박땡땡 씨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까지는 홍준표 시장이 만약에 여론조사를 자신이 직접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최측근이 그거를 의뢰를 했고 근데 그 홍준표를 위한 거고 그러니까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홍 시장에게 건넸는데 그런데 정작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법에 입각해갖고 정식 선거회계 이런 걸로 지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측근들 통해서 제3자 통해서 대납을 시켰다. 이렇게 되면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후원자 김한정 회장이라는 사람이 3,800만 원을 명태균 씨 측의 여론조사 비용으로 입금을 했다. 이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여론조사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또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누군가가 지인이 그거를 대신해서 명태균 씨 측에 지급했다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까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수사를 받아온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좀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렇게 홍준표를 위해서 12차례의 여론조사 비용을 보낸 박땡땡 씨가 태구시에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 그럼 홍준표가 그 여론조사 비용 4,370만 원 대납해 준 거에 대한 대가로 저 사람을 채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됩니다. 뇌물 혐의가 적용이 돼서요. 수뢰 후 부정처사. 그러니까 수뢰라는 건 뇌물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다음에 부정처사. 그러니까 이 부정한 채용을 해줬다는 거예요. 수뢰 후 부정처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 뇌물죄로 지금 번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거기까지 지금 이렇게 나갔다 하는 거고요. 지금 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전담 수사팀이요. 6일 날과 7일 날 창원에 내려가서 명태균 씨 상대로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홍준표 시장 지금 이 매체에서도요 이런 보도가 나간 다음에 홍준표 시장 측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입장이 뭐냐 여러 군데서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일체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홍준표 시장의 정치 생명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